자, 17강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를 봤어. 지금은 연속 확률 분포야. 그러면 둘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공통점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형태가. 왜? 갖다 쓰여지는 확률 변수의 개념도 다르고 갖다 쓰여지는 목적적 내용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내용도 달라. 그래서 명칭은 비스무리한데 내용적인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선 좀 서로 좀 비교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의 개념과 둘 사이 개념부터. 자, 첫 번째, 어떤 차이점이 생기느냐. 첫째,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말 그대로 뭐야? 그냥 확률 분포야. 어떤 차이인 거야? 이산이라는 개념과 연속의 개념이 다를 뿐인 거야. 자, 그래서 뭐부터 볼 거냐? 확률 변수의 개념부터 볼 거예요. 자,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표란 걸 만들 수 있게끔 확률 변수가 지정이 됩니다. 몇이라고.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를 하나하나 지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개념 보면 되냐면 저번에도 수업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시계 가지고 설명을 했었지.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계가 벽시계 같은 게 초침이 똑똑똑 멈춰지는 시점이 있는 그런 그런 시계도 있고 어떤 시계는 뭐 무소음 시계라고 해가지고 움직임이 어디에서도 안 멈추고 쭉 진행되는 형태의 시계도 있어.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두 종류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초침이 멈추는 부분의 숫자 값을 확률 변수로 하자라고 한다면 이산 확률 분포는 어떤 개념이다? 초침이 멈추는 멈추는 시점이 있었을 때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몇이다라고 확률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분포는 설명할게. 연속 확률 분포는 뭐다? 초침이 멈춤이 없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일일이 확률 변수를 하나하나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확률 변수가 없는 게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차이점 뭐다? 얘는 확률 분포표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표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다? 얘는 확률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지정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없다. 되겠어? 뭐 x는 몇에 대한 뭐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다. 지정이 가능하다라면 확률 변수 하나에 대한 확률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계산할 수 있다? 확률 질량 함수란 걸 만들어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뭐라 쓸까? 가능입니다. 자, 뭘 만들어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는 저런 게 없나요? 아니, 있어요. 좀 명칭은 달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불러. 왜 저런 명칭 붙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자,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값 하나에 대해서 각각의 계산이 가능한 함수식인 거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뭘 값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라면 딱 이런 느낌이야. x1, x2, x3 예를 들어 있으면 여기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는 형태꼴과 좀 비슷한 거야.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는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냥 갖다 쓸 거야. 왜? 얘는 확률 변수 하나하나 지정 따로따로 가능하니까 중간중간에 빈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멈추는 지점이 없거든. 즉 X축상에 어떤 특정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전부 다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갖다 쓰여지는 함수 형태가 좀 달라. 그러면 쌤, 확률 밀도 함수는 뭔가 계산이 불가능한 함수식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계산 가능한 함수인데 용도가 다른 거지. 확률 질량 함수는 하나하나의 변수 값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게 저기서 해야 될 일이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돼요? 그러면 뭘 구해요? 쟤는 이걸 계산해. 특정 범위. 누구에 대한 확률 변수와 변수 사이에 대한 면적을 구할 거야. 특정 범위에 대한 면적값, 알파부터 베타값. 왜? 그 넓이 값이 요 확률 변수 전체, 요만큼에 대한 확률 값이거든. 되겠어요, 여기까지? 요 부분,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대한 확률값. 즉, 여기서 확률값은 특정 좌표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적 내용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할 거야. 이것도 차이점이 뭐였어? 저 이산 확률 분포에선 이 안에 확률 변수가 다 하나씩 지정되다 보니까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죠. 얘는 그런 개념이 안 돼요. 그냥 넓이를 계산할 거야. 쌤, 이거 곡선 나오면 넓이 어떻게 계산해요? 아직 안 배운 적분 써야 되나요? 옛날엔 썼었어. 근데 지금은 안 써.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갖다 쓰여지는 확률 밀도 함수는 지금 현재는 1차 함수밖에 쓰지 않습니다. 원래 곡선도 썼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 다행스럽게도. 되겠어?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소 확률 분포는 목적이 좀 달라.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접근한다? 자, 이산 확률 분포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뭘 찾자?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목적이 뭐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계산해 내는 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는 저러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안 구할 거야. 저걸 갖다 쓰기만 해. 그래서 뭘 구할 거다? 여기서 목적은 면적적 내용을 이용한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내용 되겠어? 아니 쌤 이거 넓이 못 구한다면서요? 아니요. 구할 수 있어요. 왜? 1차 함수만 쓸 거니까. 아니 그래도 곡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걔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할 수 있는 표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 공통점은 아예 없죠. 그냥 공통점 뭐야? 그냥 확률 분포다. 명칭상의 내용밖에 없어. 나 다 틀려. 내용이.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있어. 이산 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 질량 함수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해서 표를 만들어 보니까 진짜 확률 계산을 해야 돼. 뭘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서.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물론 아예 없진 않아. 중간에 뭐가 생기긴 하는데 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 했던 것처럼 하진 않아. 되겠어? 왜냐하면 이런 그래프상의 넓이 가지고 면적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개념이다 정도의 해석만 갖다 쓰는 거지 그걸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다로 느낄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래프상의 내용을 가지고 확률적 개념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 그게 힘든 거지. 근데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약간 그냥 그래프상의 확률값, 그래프상의 무슨 함수값을 계산한다 목적이 아니라 그 모양에 따라서 면적적 개념 가지고 뭘 넓히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만 기억하자? 확률 밀도 함수적인 개념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P, large x가 x일 때 어떤 식 이게 나오겠죠. 여기는 스몰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식 x에다가 확률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그런 목적의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fx라는 진짜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함수식을 써요. 식 자체를. x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 출제된 형태꼴은 1차 함수밖에 쓰진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 뭐 이렇게 쓸까요? 뭐 이런 거. 자, kx 플러스 1이다 치자. 단 x의 범위는 뭐 0 이상, 뭐 2 이하다. 이런 게 다 치자.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그리고 잠깐만 계산 암산 좀 하고 1. 안 되네. 이걸 하자. 했어.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식 자체, 이 함수식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야. 그래서 근데 쌤 이게 그냥 함수 문제인지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써줘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 하고 써줘. 그냥 곱게 정할 건 없어. 단 주어진 부분이 0부터 2까지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따지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직선인 건 알겠어. 자, 0부터 2까지. 그러면 4분의 1부터 출발해서 또 안타까운 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어쨌든 얘도 확률을 계산해 낼 수 있는 함수지.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1, 4분면, 뭐 2, 3면 넘어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x축 아래에 해당되는 음수의 함수값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여기서 계산되어서 나온 것도 함수값이겠지. 뭐야? 확률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통 대충 이렇게 그릴 거야. 자, 그냥 여기서 뭐 하자? K값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표 만들었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모든 확률값은 몇이었어? 1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0부터 2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확률 변수들이 있어. 그 확률 변수들의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하면 그게 몇 돼야 돼? 1이야. 근데 그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겠어? 이 전체 넓이겠네.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확률 밀도 함수가 특정 범위에 대한 넓이의 값은 무조건 1 나와야 돼. 무조건. 왜? 이게 전체 확률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만 초점 맞춰서 푸시면 되겠네요. 자, 4-9이잖아. 4분의 1. 쟤는 2k 플러스 4분의 1. 요거 2. 넓이 계산하죠. 4분의 1 더하기 2k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지. 됐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해서 1 나온다. 자,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2k 더하기 2분의 1이 1이야. 그럼 k 몇 나와? 4분의 1 나와야 돼.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될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17강에서 배우는 연속 확률분포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그래서 연속 확률분포가 뭔데 뭘 어떻게 내용을 뭐 어떤 내용으로 갖다 써서 뭘 푸는 건데 그래서 내용은 이산 확률분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갖다 쓰여지는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확률 값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구해서 뭔가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게 목적이다. 근데 그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것이 특정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값이 아니라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범위 값에 대한 넓이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서 확률 값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함수 주어지면 만약 보통 여기서 문제에서 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주어지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 있고 2분의 3,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2분의 3이 있었을 때 그래서 결론은 이거 값은 몇이냐 뭐 이런 문제. 그럼 얘를 찾으려면 K부터 찾아야 돼. K 찾은 다음에 얘 찾으려면 요 넓이 계산해야 돼. 이런 식인 거지. 이게 목적이야. 연습하는 목표는. 딴 게 목적이 아니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연습할 거야? 저 확률 밀도함수 가지고 저런 K 값 구하는 거 아니면 특정 부분의 넓이 찾는 거 이것만 계산할 건데 웃긴 게 이게 1차 함수밖에 안 쓰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문제랑 똑같아. 그냥 그 중학교 1, 2학년 문제에다가 명칭만 달리 쓴 거야. 확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122번부터 해서 개념에 대한 예제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가면 갈수록 되게 날려가면서 못 쓴다, 나 요즘. 나 글씨 쓸 때 히읗자를 너무 힘들게 써. 나 진짜 못 써. 잘 써지네? 잘 안 돼. 리을도 잘 안 돼. 디귿이랑 비슷해. 옛날에 리을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리을인지 모르겠어. 이게 도 하면 도, 도, 로 비슷해. 큰일 났어. 쌤 글자가 제일 헷갈렸어요. 어? 0 2개 들어갈 거 쓰실 때. 이게 160인지, 네. 그치? 앞으로 하나씩 써야지. 헷갈려. 자, 122번. 자, 0부터 2까지 안에서 정의된, 딴 데는 보시면 안 되시죠?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쌤, 식 만들어요? 아니, 굳이. 네, 함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함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갖고 뭐를 하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야. 굳이 함수식을 만들 일까지는 없어. 특별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이상. 자, 뭐래? A 값을 구하지. 뭐만 따지면 돼?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체 넓이는 1이다. 요것만. 즉, 이거 전체 넓이가 1 돼야 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연산의 문제점 때문에 절대 곡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 쌤 그래도 수투에서 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수능 확통 문제고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배우잖아. 그리고 요 연속 확률 분포가 중간고사 때 나와. 이 곡선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적분은 기말고사 범위거든. 안 맞아.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럴 경우는 있긴 해.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뭐 통계 전 범위야. 근데 수투 다 배웠어. 그러면 그때는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 내진 않아서.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딱 봐도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면 되지 않나요? 삼각형 넓이 따로 구하고요. 아니면 사다리꼴 계산하시던가 아니면 전체에서 빼시던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 된다 뜻인 거 아니냐. 왜? 도형이 너무 심플하니까. 그래서 뭐 하자? 그냥 사다리꼴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뭐만 찾으면 돼? 주어진 넓이가 1이다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끝났네요. 3분의 1. 되겠습니까?
틀리면 좀 쪽팔리겠지? 그쵸. 근데 틀려온 애들이 있더라고. 진짜. 자, 다음은요. 123번. 그렇지.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값은 뭐야? 확률 값이야. 안타깝게도 확률 밀도 함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에 대한 확률 변수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봐야 돼. 그럼 뭐 하자? 우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부터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여기까지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차함수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지나. 그럼 대충 그리면 이런 뜻이겠네. 여기는 2K였을 거야. 될까? 그럼 여기서 뭐 하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자, 요 함수식이 y는 fx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확률값은 뭘 말하는 거다? 무조건 넓이를 말합니다. 즉, 요 보라색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K라는 저 값이 필요하겠지. 왜? 함수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건든다? 전체 넓이는 1이란 내용부터 출발할 거예요. 전체 넓이. 몇이야? 밑변 2에다가 높이값 1 대입하면 4K겠네. 이게 1 나와야 돼. 따라서 K값은 몇이겠어?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함수식은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었겠네. 자, 계산 끝났네요.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어. 여기는 4분의 1. 1 대입했어. 그럼 몇 나오겠어? 1 나오겠지. 끝났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넓이인데 주어진 저 보라색 부분의 사다리꼴 넓이 자체가 뭐라고? P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의 확률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된다. 자, 밑변 4분의 1 더하기 윗변 1에다가 높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까지. 됐나요? 자, 계산하면 4분의 5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아니 뭐 전체 넓이에서 저기 있는 저 쪼따시만한 상이 빼도 되고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목적이야. 이게 끝이야. 다른 거 안 구해. 좋지 않냐? 너무 좋아. 자, 123번 다음 것 같아요. 자, 이게 17강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답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항상 얘기해. 저게 끝이에요? 딴 거 안 해요? 네, 안 해요. 이게 끝이에요. 아, 이게 시험 나와요? 네, 나와요. 되게 간단한데요? 간단해. 틀리더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간단한데. 아니, 그러면 통계 너무 쉽잖아요? 아우, 다음 달 나오면 이제 내용을 좀 덧붙이겠지. 다른 걸로 해서. 너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주어진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연속 확률 분포에선 결론적으로 뭐가 목적이다? 그래프상에서 X축과 특정 범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값을 확률로 갖다 쓸 거야 라는 내용을 우선 여기서 배운 다음에 이제 18강부터는 다른 종류의 일반적인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약간 좀 더 고차원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내용을 찾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선 전 단계를 배운 거야. 그래서 쉽긴 하지만 이걸로 끝내지는 않을 거거든. 되겠어?
네, 그렇게 내용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7강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첫 단계. 아, 여기는 목적이 넓이 찾아서 뭐 하는 거구나. 아, 확률 구한 게 끝이구나. 더 이상 볼 게 없겠구나. 그거만 따지면 돼. 됐죠?